자, 지금부터 김남국 코인과 관련된 민주당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자, 민주당이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요. 진상조사가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자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김남국이 탈당해가지고 진상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외쳤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안 돼서 지금 민주당이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이걸 이재명이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의 거짓말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김남국이 탈당했고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진상조사로 시간 끌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국회 윤리특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시간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 보시면요. 실제 국회의원 징계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두 번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세 번째, 30일 이내 출석 정지. 네 번째, 제명입니다, 친구 여러분. 사실상 제명을 빼고는 솜방망이 쳐버린 거예요. 아니, 김남국 사태가 지금 경고로 끝날 일입니까? 김남국 사태가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에요? 지금 김남국 사태가 30일 국회 출석 정지하고 끝날 일입니까? 안 그래도 안 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국회라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즉 제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남국 배지 날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저거 하겠냐고요. 네? 민주당이 저거 하겠냐고요. 더 나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지만 김남국의 배지가 날아가는데 이걸 하겠냐고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결국에는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재명이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튈까봐. 네, 결국에는 쇼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탈당으로서 손절을 해보려고, 탈당으로서 꼬리 자르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재명한테 더 역풍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렇게 윤리특위 제소로서 한 번 더 물타기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시간 끌기 꼼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우기세요.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네? 끝까지 우기십시오. 김남국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김남국 제명이 결정이 되고 실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김남국을 방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남국 무슨 소속이에요?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 김남국을 방탄치는 민주당, 이 그림을 저는 국민의힘이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 김남국의 코인 거래량을 보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시청자 여러분. 야, 국내 투자 중에서 가상자산 상위 0.02%랍니다. 김남국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김남국이 상위 0.02%래요. 0.2%도 아니고 0.0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김남국 40여 종류 사고 팔며 최고점 당시 100억 원을 굴린 코인 금수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남국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도 막 코인 거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코인 왕이다. 네, 코인 왕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야, 0.02%. 야. 자, 이렇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김남국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징계는 반드시 배지를 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이재명이 참 이상합니다. 이재명이. 왜냐?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든 김남국의 입을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된 진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아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김남국 그 많은 코인을 어디서 얻었냐? 그리고 그 많은 코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냈던 게 뭡니까? 김남국 초기 투자 자금이 뭐냐? 도대체 그 많은 코인을 어디서 얻었느냐? 라고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 모지갑이 드러났잖아요. 모지갑. 네. 지금 누군지 모르는 그 모지갑으로부터 약 60억 원의 코인이 9개 지갑으로 쪼개기가 되었고 그렇게 쪼개진 코인이 김남국 카카오클립 지갑으로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60억 원. 코인만 80만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인출이 됐다고요? 이렇게 대선 직전에 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찾아봤습니다. 이 초기 자금, 어디서 코인을 얻었는지 이 초기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코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받은 코인이 어디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 코인을 아직까지 김남국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저 코인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 FIU 시스템 설계자가 김남국 쪼개기 인출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지금 쪼개기 인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IU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FIU를 실제 시스템을 설계한 문송청 카이스트 교수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FIU 시스템 기준은요. 코인 거래, 코인 인출이 아니라 현금 인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용을 볼게요. 자, 실제 문송청 카이스트 교수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FIU 혐의 거래 시스템 작동 원리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김남국에게 적용된 의혹은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문 교수는 김남국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김남국이 해명하는 단순 코인 투자, 에어드롭, 코인 이체 같은 것은 FIU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현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했던 것이라며 김남국의 거래 내역과 수입 자료 일체를 민주당 진상조사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FIU 뭐라고요? 단순 코인 투자, 에어드롭, 코인 이체 같은 것은 FIU 감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현금만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김남국의 코인 거래와 있어서 이 FIU에 걸린 이유가 김남국이 코인을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김남국이 코인을 쪼개기 이체했기 때문에 코인 때문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코인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 거래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현금 거래 때문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인출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김남국이 코인을 실제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코인을. 네? 그 많은 코인을 실제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화된 돈을, 현금을 쪼개기 이체하다가 FIU에 걸려버린 것이고 지금의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얼마나 인출했느냐? 얼마나 인출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쪼개기 하면요, 우리가 기억나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김남국이 실제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서 코인을 쪼개기 이체한 거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요, 이렇게 돼요.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는 위믹스 136만 5,502개의 이체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당이라는 겁니까? 100억 원 상당이라는 겁니다. 100억 원.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약 4개월 동안 48회에 걸쳐서 1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쪼개기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그래서 뭡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문성촌 교수도 이 쪼개기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말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되었기에 FIU 시스템에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문 교수는 FIU 시스템은 현금 인출 횟수와 규모를 분석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소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역산해보면 김남국은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씩? 1,000만 원 이상씩. 그게 무려 지금 100억 원이라고, 네, 100억 원 상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남국은 약 100억 원을 현금화 시켰다라는 것이고, 그 현금화 시킨 100억 원을 쪼개기 이체를 하다가 어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FIU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코인 설계자에 의하면 이것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쨌니? 김남국 그거 어쨌니? 4개월 동안 48회, 무려 하루에 7번씩 현금을 인출한 그 100억 원,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제부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검찰이 여기까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김남국의 거래 내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흐름을.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세요, 친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였다면, 코인이 없었을 과거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을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또 계좌에서 계좌로 현금을 막 세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탁했던 게 코인이 없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세탁을 했다라는 겁니까? 현금에서 현금을 세탁한 게 아니라 현금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세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탁을 함에 있어서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FIU 설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검찰이 수사를 더 하기 어렵도록 현금에서 현금으로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쪼개기 코인으로, 그것을 다시 코인으로, 코인에서 현금으로, 현금에서 또 쪼개기로, 이런 식으로 세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뭐가 된 겁니까? FIU가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그림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하죠. 날짜. 자, 실제 김남국이 코인을 갖고 있을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바로 대선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2022년 1월에서 2월. 그리고 그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건 뭡니까?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출해서 지금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쪼개기 이체하다가 FIU에 걸려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죠. 어디 갔냐? 그 돈 어디 갔냐? 이걸 지금부터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임 테이블이 맞춰집니다.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의 코인은 이를 모를 지갑으로부터 전해졌고 그렇게 얻어진 코인을 김남국은 현금화를 시켰고 그게 약 100억 원 상당이고 그것을 김남국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대선 직전에 전량 인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김남국한테 코인을 준 사람과 김남국이 현금화시킨 돈의 주인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김남국한테 초기에 코인을 준 사람과 마지막에 김남국이 현금화시킨 그 돈의 주인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밝혀진다라면 저는 그 배우, 진짜 몸통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방송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왜? 들어오잖아요, 친구 여러분. 네, 들어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손 대표님도 고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퍼즐 맞춰주셨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김남국의 코인 거래 때문에 FI에 통보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코인 때문이 아니라 현금 이체 때문에 현금 인출 때문에 FI에 통보된 것이다. 김남국은 그 많은 현금을 어디가 갔는지 이것을 해명해야 될 것이고 김남국이 해명을 안 하면은 검찰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지금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에 새로운 사실들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죠. 자, 이것이 덮여지지 않도록 다른 이슈로 뭉개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윤리특위 제소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물타기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퍼뜨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려주세요. 그게 바로 진실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